자, 여기는 제식거리 8m, 5m, 4,000평짜리 오늘이 마지막 전지고요. 처음에 나무를 키울 때 밑에서부터 다주지로 주지를 한 5, 6개, 7개, 막 8개도 있고 다주지로 주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쪽에 이제 결과지를 주지의 개수에 따라 결과지 배치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열간거리, 주간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지의 스타일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간거리, 주간거리에서 주지의 개수에 따라서 전지의 스타일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나무를 보자면은 주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지금 8개, 8번이거든요. 이제 8번일 때 전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고, 자, 여기는 거의 제가 6번에서 8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거 6번이잖아요. 그죠? 거의 6번에서 8번으로 주지를 배치를 해가지고 나무를 키운 거고, 또 제식거리가 8m, 5m를 할지라도 주지의 개수가 3번이든 4번이든 주지의 개수가 적다고 하면은 이제 결과지의 길이가 이제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간거리, 주간거리에 따라서 전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주지의 개수에 따라서 또 전지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역삼각형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수영 있잖아요. 그거 열간거리 5m, 6m 해가지고는 역삼각형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역삼각형 수영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자,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위쪽에 나무가 이제 거의 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위쪽에 공간이 나오는 상태에서 결과지를 좀 벌려 가지고 하는 전지 스타일이고, 나머지는 주지가 많기 때문에 결과지를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전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주지수 많은 데다가 결과지를 길게 빼면은 이 아래쪽에 그늘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지수를 많이 끌고 가게 되면은 이런 결과지를 갖다가 이 주지에다 붙여 가지고 전지를 해야 되는 거고, 주지수가 적다고 하면은 아래쪽에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지를 더 빼도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주간거리 이제 8m라고 했잖아요. 주간거리 8m인데 이쪽에 나무가 지금 죽어가지고 새로 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심고 해서 2년차, 3년차로 해서 이제 커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이 주지와 주지와의 공간이거든요. 5m, 6m 같은 경우에는 다주지를 해가지고 뽑더라도 위쪽에 5m, 6m 거리가 좁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주지와의 간섭이 금방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간이 넓어야지 하는 것이지 6m, 5m에서는 힘들다 이 얘기죠. 예를 들자면 6m, 5m 같은 경우에는 주지수를 뭐 3개, 4개 그 이상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지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이 주지가 코 올라가서 간섭이 일어날 때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빼가지고 전지를 하고, 내년 가면은 여유가지가 날라와서 간섭이 일어나면 안쪽으로 집어넣겠죠. 자, 이쪽에 보면은 자, 이게 다 잎눈이거든요. 잎눈이 많아. 그러면 내년에 이 안쪽에서 잎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으로 단축시켜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를 좀 길게 빼가지고, 자 이제 송목의 느낌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따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자, 부수적으로 또 하나 전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자면, 결과지가 사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자 이쪽으로 크게 되면 이 아래쪽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지로 봐서는 이게 좋다 할지라도 이 나무 수영의 결과지 배치로 봐서는 이 반듯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 가지고 전지를 하기보다는 자 이 안쪽에 있는 걸 예비지를 놓고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지가 새로 나오면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결과지 배치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지를 이런 식으로 꺾어 가지고 전지를 하기보다는 반듯한 결과지를 두고 이 꺾여져 있는 가지를 예비지를 둔 다음에 내년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얘는 빈대꽃이 쫙 붙어 있잖아요. 얘는 장과지로 딱 붙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전지를 하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걷어 올려 가지고 이 가지를 둔다 이 얘기예요. 장과지를 여기다 복숭아 2개 단다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빈대꽃을 엄청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빈대꽃 붙어 있는 가지를 더 선호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얘는 어떻게 하냐, 다음을 위한 예비지로 두고 빈대꽃이 있는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전지를 한다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자, 요 앞에도 지금 장과지 2개를 내부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빈대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전지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예비지를 두고 빈대꽃을, 왜냐면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빈대꽃을 두고 옆에 있는 결과지를 남겨둔다 이 얘기죠. 자, 자 이렇게 전지를 했고, 저 앞으로 건너가서 자 이쪽 기부 쪽에 있는 가지들은 결과지 1개, 2개 거의 뭐 그 이상 끌고 가지 않아요. 결과지를 기부 쪽에 바짝바짝 붙여야 돼, 둥치 쪽에. 왜냐하면은 다주지기 때문에 결과지를 길게 빼면은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그늘져가지고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는 결과지 1, 2, 1개, 2개에서 거의 다 끝나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결과지를 뭐 3개, 4개, 5개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위로 서 있는 거. 자, 배지 쪽. 주지와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결과지를 길게 빼지 않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는 전지를 하는 거고, 자, 이 상부에 오면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지를 짧게 붙여가지고 고순대추 수용으로 가다가, 자, 이 상부 쪽으로 와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이런 장초의 가지를 두고 이런 가지를 두고 전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위에서부터 다시 전지를 해볼게요. 이 고수작업자 지금 다 올린 상태거든요. 다 올린 상태에서 지금 나무의 각도상으로 봐가지고는 반듯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가지를 두지 말고 흐르는 가지에 윗눈을 두고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지 정리해주고, 부장 정리해주고, 다 예비지로 가는 거죠. 다. 예비지로 다 가는 거고, 자, 배지 날리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쪽 양쪽 가지
8m라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다주지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쫙 주지가 커나가다 보면은 상부에서는 가지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공간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공간이 나오면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지를 길게 빼는 것이고, 저 아래쪽으로는 햇빛이 안 들어가. 다주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많기 때문에 결과지를 짧게 붙이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가지는 너무 지금 이쪽 가지하고 위 가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라내고, 저 위에 짧게 붙는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길게 빼고, 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까지. 자, 이거는 사이사이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단축. 나머지 다시. 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잎이 나와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잎이 나와서 출발한다 하면은 햇빛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간격서부터는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짧게 이제 고슴도치 전지로 다시 바꾸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전지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 장초를 두고 전지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끄트머리 빈대꽃인 방향만 정해진다고 하면 빈대꽃을 두고, 나머지는 예비지를 전지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빈대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전지 방법이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 또 똑같은 얘가 또 어딨나. 이걸로 얘기해 볼까요?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이거를 전지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위쪽에 끄트머리 힘이 좋은 결과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한다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보고 짧은 꽃을 두고 긴 꽃은 예비지로 다시 준 다음에 이 안쪽에 붙어 있는 이런 빈대꽃을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전지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겠죠, 그죠? 자, 요 가지 마무리하고 영상을 마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통 전지를 하라 하면 이렇게 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방향 반듯하게 흐르는 가지 빈대꽃 두고, 그 다음에 기른 가지를 예비지를 두고, 어디 다느냐, 요런 데 다는 거예요. 요런 빈대꽃. 여러분들이 여기도 복숭아가 달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데다가 복숭아를 단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전지를 할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는 전지. 자, 빈대꽃, 예비지.
으이구. 자, 이렇게 주지 처음에 다주지로 출발했을지라도 열간 거리가 8m 이상 되면은 커나가면서 각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간이 나오면은 단초 전지 해가지고 고순도치 수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 공간만큼 가지를 벌려가지고 공간을 열매를 달 수 있는 결과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8m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용을 잡는 거지만은 5m, 6m는 이런 식으로 수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역삼각형 수용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열간의 거리가 막 7m, 8m 이상 가야지 역삼각형의 수용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좁은 면적, 그러니까 열간의 거리가 좁은 데서 역삼각형 하기는 주지의 개수를 확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지가 어느 정도 날아가다 보면은 반대편 주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